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해야 하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꾸준히 실천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좋다는 것을 해봐도 별 차이가 없거나 좋긴 하지만 꾸준히 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쉬운데 그 효과가 매우 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 읽어주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고 중요한지. 근데 부모들이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천하기도 쉽고 교육에도 너무 효과적인데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니까 오늘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교육에 매우 좋으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그런데 부모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것, 바로 허드렛 일입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시키는 거 말하죠. 오늘은 아이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아이로 하여금 집안일을 돕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마티 로스만 교수가요, 84명의 어린이의 성장 과정을 추적해서 분석했더니 3, 4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운 아이가 가족 관계도 좋고요, 더불어 친구 관계도 좋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성장 후에 학문적, 직업적으로도 더 크게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집안일은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을 가족이 나누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죠.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아이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10대 이후에 돕기 시작한 아이보다 자기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가족을 돕는 일,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면서 자기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런 잡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혹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 어차피 아이가 해봤자 2번 손대야 돼서 귀찮다, 그냥 내가 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는 큰 착각입니다. 우선 허드렛 일을 시킨다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업을 물려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2세, 3세는 기업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경영 능력도 없이 큰 기업을 물려받아서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면서 회사를 망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일을 경험하지 않은 일명 낙하산들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맨 밑바닥에서부터 구르면서 말단 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찮은 일이니까, 우리 아이는 귀하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해야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아이에게 아무런 집안일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 만족감도 떨어지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또 어린 시절에 경험한 집안일은 인간 관계도 더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에 집안일 한 아이들이 가족은 물론 친구와의 관계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구진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일이 어린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는 힘을 준다고 말이죠. 사람은 자기의 필요와 욕구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졸리고 놀고 싶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서 바로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타인의 욕구와 니즈는 그게 느껴지지 않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필요와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죠. 누군가가 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물 한 컵 딱 가져다 준다. 그때 감동은 이 물 한 컵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집안일을 한 아이들은 바로 남의 필요와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 자라는 겁니다. 집안일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시야가 넓혀지는 거죠. 그냥 오직 내면에서 나는 뭘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뭘 원한다, 자기의 욕구만 바라보던 아이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하면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될까? 무엇을 하면 내가 보람을 느낄까? 이걸 찾는 겁니다. 어떤 집안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을 어떻게 돕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남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이걸 계속 생각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안일을 한 아이들이 자기 만족도도 높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도 커지다 보니까 가족관계, 친구관계도 모두 좋고요. 학문적, 직업적으로도 더 성공한다는 사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집안일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자,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 다수일 텐데요. 의외로 고맙다는 말보다도 다른 말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고맙다는 말은 아이로 하여금 엄마가 혹은 아빠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대신 해주었다는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이죠. 물론 엄마 아빠가 고마워하면 기분은 좋죠.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이 일은 엄마 아빠 일인데 내가 대신 했다라는 관점이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 그 일을 자기의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집안일을 꾸준히 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허드렛 일, 집안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 만족감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일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면 일에서 책임감, 만족감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착한 일을 했다 정도의 생각만 드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보다는 너 덕분에 가족들이 모두 도움을 받고 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네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앞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이런 말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집안일 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집안일을 주는 거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자아상보다는 그냥 이때저때 생긴 잡무, 심부름을 그냥 처리해 주는 느낌이 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에 물고기 밥 주고 어항에 조명 켜고 하는 일들은 첫째가 하고요. 주말에 화분에 물 주고 물 받아먹고 식물들 가꾸는 것은 우리 둘째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일을 루틴화해서 아이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건 나의 일, 내가 어항을 돌본다, 내가 화분을 돌본다,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실히 역할을 한 덕분에 화분이 이렇게 새싹도 나고 집안이 푸르구나, 어항이 이렇게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또 집안일을 비디오 게임처럼 단계별로 부여해서 성취감과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게임에서 우리가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집안일 몇 가지를 단계로 묶어서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죠. 식사 시간에는 수저 꺼내고 밑반찬 꺼내는 일들, 학교하고 돌아오면 창문 환기하고 가방과 입은 옷 정리하는 것들, 일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어서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1단계 미션 클리어, 2단계 미션 클리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자잘한 집안일을 처리하면서 뭔가 자기가 게임을 해 나가서 완성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서 쓰면 좋지 않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못했을 때 벌로 집안일을 부과하는 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일을 벌로 인식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차 집안일을 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집안일을 잘했다고 상으로 용돈을 주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한 대가로 용돈을 주게 되면 아이는 그 일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동력을 지불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월급을 주지 않는 회사에는 다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용돈을 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집안일을 가족 구성원이 나누어서 하는 것 당연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대가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혹은 아예 혼자서만 뭔가 하게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 이렇게 시키기보다는 함께 해보자 라는 식으로 유도하면 좋고요. 그렇게 함께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하고 또 그 와중에 방법을 알려줘서 어렵지 않게 점점 더 잘하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어리지만 엄연한 한 명의 사람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해도 안 되지만 어리다고 모든 일에서 배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 또 한 명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존중해 주시고요. 또 그만큼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도록 가르쳐 주고 시켜 주세요. 아이가 더 밝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그리고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